엄마들이 너무너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게 분만법인 것 같아요. 또 의학적 기준이 있거든요. 네. 젠틀버스라는 분만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정일이 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료병원이랑 분만병원이 다르게 선택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궁금증을 산부인과에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드리는 아는 언니가 간다! 오늘은 대구의 로즈마리 병원에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선생님, 원장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예비맘 분들에게도 먼저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로즈마리 병원 이원명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임신 막달, 예비맘분들 중에서도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질문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리를 옮겨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어디로 그렇죠. 가면 될까요? 그쪽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얘기 많이 나눌 거니까 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까요? 네. 네, 원장님 오늘 저희 아는 언니가 간다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들이 출산일을 앞두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거든요. 네. 그럼 그것들을 한번 목차로 살펴보실 수 있게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고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까요?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엄마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너무너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게 분만법인 것 같아요. 자분을 할지 제왕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좀 기준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의사가? 네, 통증에 잘 견딜 수 있는지 또는 나는 꼭 자연분만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는 또 의학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거꾸로 있는 둔이라든지 양수가 너무 적어서 진통에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4kg 이상 정도 되는 거대아라면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을 거고, 또 임신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전치태반이라고 봐요. 전치태반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나서 출혈이 굉장히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데 나는 나이가 좀 고령산모라서 그거를 진짜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보통 35세 이상을 고령산모라고 의학적으로는 정하지만 제 경우로 봐서는 35세 이상이라도 자연분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대신 40세 이상이나 40세 이상. 네, 또는 40세 이상에서 다산일 경우,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들은 출산 후에 자궁 수축 후에 회복력이 조금 늦다고 봐요. 그러면 산후 출혈이 예상돼서 그런 경우는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 외에 또 하나는 엄마의 키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된다고 봐요. 네, 키랑 골반 크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엄마의 키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정일이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예정일 날 병원에 와야 되는 건지 전에 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첫째 아이는 좀 늦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기다리다 병원에 와야 되는 건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진료를 하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예정일이 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유도분만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초음파상 양수 양이 충분하고 아기 크기가 적당하다면 예정일에서 한 2주 지날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아요. 예정일이 지나면 아이가 뱃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더 커지잖아요. 초음파상에서는 4kg가 넘지 않았는데 출산을 해보니까 4kg가 넘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초음파는 머리 크기, 배둘레, 다리 길이로 추정하는 거라서 한 10% 정도는 오차가 있죠. 우리가 예정일이 지났다고 해서 너무 빨리 크지는 않아요. 그런 건 또 없구나. 네네. 그냥 28주부터 한 40주까지 그냥 꾸준하게 크는 정도지 예정일이 지났다고 해서 확 크지는 않는 거죠. 젠틀버스라는 분만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우리 로즈마리 병원의 이원명 원장님이 맨 처음에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2007년도에 4월 달에 저희가 도입을 했었죠.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도입하게 되신 건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거든요. 젠틀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산모 위주로 하는 분만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산모 위주, 태아 위주의 분만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선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조도를 낮춰서 시각을 보호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청각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은 어쨌든 낯선 소리이기 때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과정은 아기가 태어나서 호흡을 빠르게 적응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아기는 폐가 양수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서 호흡을 빨리 못하니까 퇴출을 통해서 엄마의 산소가 공급되도록 네.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스를 해주는 거죠. 다공 안에서는 양수 속에 떠 있으니까 우리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러다가 물 밖에 나오면 조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아기가 중력에 적응하도록 바스를 해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오면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는데 젠틀버스뿐만이라는 건 그 낯선 환경을 조금 더 익숙한 환경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 거죠. 자궁 안의 환경이랑 유사하게 만들어줘서 아기가 빨리 적응하고 빨리 안정감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자연분만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지금 네. 설명해주신 이런 젠틀버스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훨씬 빨리 더 아이와의 애착 형성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육아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만 방식을 결정하고 나면은 출산 계획을 또 세우잖아요. 근데 이게 계획서로 써서 공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출산 계획서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거예요? 과거에 출산의 주체는 의료진이라면 네. 지금은 산모와 아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우리 출산할 때 무통 분만을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엄마들이 아기 낳는 그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계실 때만 아기 낳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야간에는 무통 분만을 받을 수가 없는 곳이 있어서 출산하면서 생으로 견뎠다 막 이런 엄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로즈마리는 어떤가요? 우리 병원에서는 마취과 선생님이 한 5분이 상주를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24시간 무통 시술이 가능한 병원이죠. 실제로 들어보면 무통을 하기 전이랑 무통한 후에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얘기. 무통 천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회음부를 절개를 할지 말지, 그 외에는 이제 탯줄을 아빠가 자를 것인지 또는 말 것인지, 출산하는 과정에 아빠가 입회를 할 것인지, 물론 진통 중에는 같이 지내지만 또 네. 출산하는 과정을 너무 두려움 때문에 아빠가 견디기 힘들다면 그것도 밖에서 잠시 대기하셨다가 아기가 출산한 후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의료진한테 미리 공유를 해주면 급박하게 출산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미리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의료진이 같이 해줄 수가 있어서 더 좋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저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일을 활발하게 많이 하는 워킹맘 분들이 이 진통을 빨리 겪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출산일이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마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는 산모들보다는 네. 활동을 많이 하는 산모들이 출산 예정일보다는 조금 당겨서 출산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일하는 워킹맘이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예정일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출산 휴가를 쓰시는 것도 괜찮고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출산하기 전에 이 예방접종은 꼭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접종도 있을까요? 요즘 감염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T대비라 그래서 파상풍이나 백일해 또는 디프테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접종을 네. 꼭 맞는 게 좋아요.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기간도 있을까요? 언제 전에 맞아야 된다? 시기적으로는 보통 한 28주에서 36주 이전에 맞으면 좋은 거죠. 36주 이전에 맞아서 엄마한테 항체가 생성되면 아기한테 전달돼서 네. 아기가 한 2달까지는 90%의 항체가 전달되고 네. 1년까지도 한 60% 정도가 전달된다고 봐요.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은 맞는 게 좋아요. 이제 아빠, 엄마가 같이 생활한다면 네. 엄마, 아빠가 맞고 또 만약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같이 생활한다면 같이 맞는 게 좋을 거고. 그러면 워킹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베이비시터 분들을 구하실 때 이걸 네. 접종을 했는지 한번 여쭤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쭤보고 만약에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을 권하는 권유를. 게 좋을. 그렇군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아이를 첫째를 출산할 때 맞잖아요. 그러면 둘째를 또 임신하면 이제 안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둘째도 다시 맞는 게 좋아요. 새로. 그러면
간혹 산모님들 중에서 예비만 분들 네. 중에서 내가 다니던 진료병원이랑 분만 병원이 다른 분들도 계시고 네. 다르게 선택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때요? 다르게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예, 관계는 없는데 우선 가장 좋은 경우는 집 가까이에 여성 전문 병원이 있다면 네. 처음부터 거기 다니면서 출산하는 게 오. 가장 좋을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출산병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면 산전진찰은 가까운 쪽에서 갔다가 한 35주쯤 출산할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거리 개념보다는 시간 개념으로 보시면 좋은 네. 게 1시간 정도 거리라면 출산에 거의 관계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제가 임신 출산을 하면서 분만병원을 선택을 했을 때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된다라는 걸 저는 첫 번째 기준으로 뒀었거든요. 제가 가기 편해야 되니까. 근데 로즈마리 병원 보니까 지하철도 바로 앞에 있고 여기.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올 때는 차 타고 와도 발렛 주차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바로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 외에도 우리 산모님들이 로즈마리 병원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병원 리모델링 하면서 네. 신생아실을 2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 2개를 한 주나 2주 정도 하나를 쓰고 네. 또 나머지는 소독을 하고 이렇게 신생아실을 2개 이용함으로써 로타바이러스나 호흡기 질환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신생아실이 2개로 리모델링을 하셨으니까 네. 하나가 소독돼 있는 동안 이 신생아들을 다시 소독된 신생아실로 옮기고 그렇죠. 또 여기를 소독해야 되면 이전에 소독해둔 여기로 옮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 자주 소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독한 공간을 또 비워놓음으로써 멸균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더 산모님들이 믿고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아는 언니가 간다 로즈마리의 이원명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출산 전에 우리 예비만 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는 언니가 간다에서는 예비만 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비만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아는 언니가 간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